미래통합당 최춘식 후보는 4월 13일 오후 설악리를 찾아 막판 표심잡기 유세를 펼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날 각종의 선대위 특보를 비롯한 지지 연설자들이 나서 현 정부의 정치, 경제, 국방 등 총체적 실정을 토로하며 귀중한 한 표로 이 정부를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저 부평에서 나온 부천에서 나온 차명진 후보를 제명했습니다. 기호 2번 우리 최춘식 후보에게 앞집, 뒷집, 옆집 모두 손에 손을 맞잡고 투표장에 가셔서 기호 2번 최춘식에게 여러분의 귀중한 한 표를 몰아달라는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이제 막아야 합니다.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살고 소상공인이 살아갈 수 있고 아이들이 마음껏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후보가 바로 기원 최춘식이라고 여러분 앞에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드러내겠습니다. 경기도에 버스업계에 필요한 인원들이 약 8,400명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 52시간 근무제를 고집할 때 그들에게 4,000명 정도의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소득은 줄어들어서 100여만 원 정도의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100만 원 정도를 더 올려주고 4,000명 정도를 더 채용한다면 사용자들의 지출은 얼마가 늘어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낙수 효과를 분수 효과로 바꾸겠다는 묘한 경제 이론을 펴놓습니다. 이것을 뭘로 채우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현 정부가 세금으로 메꿔야 되고 그것도 모자라면은 분과금을 올리고 세금을 계속적으로 늘려나가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현 정부는 그대로 추진합니다. 여러분, 이거 동의하시겠습니까? 아니요. 4월 15일 날 반드시 저들로부터 정권을 해소하고 우리 미래통합당이 전선에 나서야 됩니다. 우리는 일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정치해본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일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으로 4월 15일 이들을 심판하고 저들의 정권을 모두 해소받아서 우리 미래통합당에 넘겨주십시오. 현 정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해안에 북한 목선이 들어왔을 때 파도가 높아서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 초병들이 그 정도로 방비 상태가 엉성했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가진 것이 없었습니까? 모든 첨단 장비 다 동원하고 있는데 왜 그들의 목선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이것은 정신 상태가 아니랬습니다. 한박도에 레이더를 저들이 설치해도 끝까지 우리 국방부는 그것이 민간 레이더라고 우깁니다. 국방부 장관은 주적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의 적이 누구냐고 묻는데 대답을 못합니다.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입니까? 이들을 믿고 우리 국민들이 어찌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이제 저들을 정치 일선에서 국방의 일선에서 다 물러나게 해야 됩니다. 우리 경제 다시 살리는 날입니다. 4월 15일은 우리 국방 다시금 튼튼하게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8월 15일은 일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된 날입니다. 인정하시죠? 네. 4월 15일은 저들로부터 우리 국가를 다시 찾는 날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이제 문재인 정부로부터 민주당 정권으로부터 우리의 주권을 다시 찾고 우리의 국가를 다시 회수받는 날, 그날을 4월 15일 D-Day로 잡습니다.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4월 15일 그 투표 하나로 결정됩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4월 15일 날 모든 것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저들에게 이제는 행사할 것입니다. 노력하는 정치인으로, 서민 정치인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선악매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번 선거의 구호는 이겁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못 살겠습니다. 거지 같은 세상입니다. 경제 어렵고 안보 불안하고 아이들의 미래가 불안합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사회주의가 되느냐, 과거의 조상들이 닦아온 번영과 희망과 행복의 땅이 되느냐, 증오와 분열과 갈등과 퇴행의 땅이 되느냐, 이런 싸움이 4월 15일 체제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참 이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요. 옛날에 홍콩 독감, 중동 독감 이랬습니다. 그랬으면 이게 우한 폐렴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름이. 그런데 코로나19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중국 눈치 보느라고 그런 거죠. 이 정권은 중국 눈치 보고 러시아 눈치 보고 그러다가 북한에 굽신대는 정말 사상 최악의 정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 평화를 얘기하는데 북한에서 문재인 정권 3년 동안에 미사일을 38발을 쐈습니다. 미사일을 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미국의 우방을 겨냥한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에서 미사일을 못 쏘게 하고 제재를 하는 것인데, 이 문재인 정권은 굿모닝 미사일 아침마다 2방씩 쏴도 아무 얘기 안 하고 회의도 열지 않습니다. 이런 문재인 정권 4월 15일 국민의 힘으로 실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덮치기 전에 이미 대한민국 경제 골병이 들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 도대체 경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이 없어요. 저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김영삼, 노태우, 김대중, 이명박 이렇게 면면이 이어진 정권들이 한 것은 다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이라는 것이 소득 주도 성장,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정책입니다. 월급을 올려서 다 잘 먹게 살자 하는 겁니다. 그 기조는 월급을 올려주면 돈을 풀어서 시장 경제가 살아난다는데, 그 월급을 누가 올려줍니까? 정부에서 올려줍니까? 국가의 힘이 얼마나 미약하냐면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만 나눠주는 것이 우리나라 1년 예산입니다. 500조입니다. 그런데 매달 150만원, 200만원씩 주는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기업, 이런 기업의 의욕을 꺾어가면서 정체불명의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정책을 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미용실에서 150만 받고 일하던 우리 시다들, 소위 시다라고 하죠. 그 사람들 다 내보냈습니다. 식당에 일하던 우리 이모들 다 내보냈습니다. 그분들이 노동부에 가서 고용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그 실업급여 누가 줍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주죠. 하루 이틀 주다 보면 세금 올려야죠. 이렇게 내용 없는 소득 주도 성장을 고집하는 것이 이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의 핵심입니다. 나라 망쳤어요. 골병이 들었습니다 이미.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하고 그 다음에 노동시간을 단축을 합니다. 주 52시간. 반도체 바이오 기업에서 연구하다가 주 52시간 채우면 불을 꺼버립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쟁력을 뺏어갑니다.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가장 잘 돼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멀쩡한 원자력 발전소 다 세워버리고, 그리고 중국에서 태양광 패널 수입해다가 온 국토를 이 10년 20년 쓰면 폐기시켜야 되는 태양광 패널로 깔아버렸습니다. 그것을 이제 와서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라고 합니다. 탈원전에서 두산중공업 같이 미래가 탄탄한 기업들 도산하게 만든 이 문재인 정권의 정권, 소득 주도 성장한다고 서민들 실업에 막다른 골목으로 내모는 이 문재인 정권, 우리 4월 15일 날 끝장내야 합니다 여러분.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이제 국회 과반이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으로 넘어간다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지난해 예산 날치기 한 거 기억나십니까? 4+1이라고 듣도 보도 못한 이 야당들에게 여당 1중대, 2중대, 3중대에게 예산 몇 푼 주고 선거법 바꿔서 비례대표 너희들 많이 주겠다 해서 선거법까지 제1야당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날치기로 한 이 정권입니다. 41%의 득표율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엉망으로 만든 이 문재인 정권 과반수 저희 통합당에게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막아냅니다. 사회주의로 가는 이 문재인 정권의 독재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빚더미를 물려주게 되는 대한민국의 암담한 미래 막아내야 됩니다. 저희 통합당에게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빚더미를 넘겨주시겠습니까? 희망과 행복과 그리고 알찬 미래를 넘겨주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빚더미 없는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대한민국, 안보가 튼튼한 대한민국을 넘겨주시라면 4월 15일 모두 나와서 투표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거죠? 민주당 후보 뽑는 것은 거수기 하나 더 뽑는 것입니다. 지난 4년간 민주당 국회의원들 이 잘못돼가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얘기 한마디 한 적 없습니다. 이제 문바들이 설치는 이 대한민국 보고 싶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런 대한민국 약속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국 같은 까도 죄가 나오는 이 내로남불의 대명사 조국 같은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4월 15일 날 끝장냅시다, 여러분! 짝퉁 민주당 해갖고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 국회에 들어오면요 이제 정치는 없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 믿고 여러분 편안히 생활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모두 거리에 나와서 이 독재로 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일으켰던 6월 민주항쟁 그리고 그 이후에 산업화 민주화의 빛나는 전통이 4월 15일 이후에 계속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모두 나와서 투표하고 우리 통합대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소신과 열정과 그리고 살아온 길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맞는 후보 누굽니까, 여러분? 최춘식이죠? 혼자만 나오시지 말고 주변에서 누굴 찍을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분들 같이 나오셔야 합니다. 지금 사실 저희 통합당이 이렇게 뜨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잘못한 것은 분명히 아는데 통합당이 과연 무슨 정치를 하는가, 무슨 대안을 내놓는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월 15일 날 과반수를 민주당에 넘겨주신다면 그 이상을 180석을 넘겨주신다면 대한민국 이제 끝장입니다. 조상들이 만든 대한민국의 빛나는 전통과 역사 그리고 정체성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려면 4월 15일 여러분 혁명을 한다는 생각으로 대한민국의 구구운동을 하는 신념으로 투표장에 나오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희 의원의 기호 2번 최춘식을 위한 지지 연설이었습니다. 세 가지만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가 정책에서 첫째는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두 번째,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법치입니다. 법치. 보편적인 법치, 합리적인 법치입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세 가지를 다 말자라고 말았어요. 시장경제 체계가 아닌 소득주도 성장에, 그래서 서민이 파탄에 빠지고 나라 경제가 이 모양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고요? 그 이전부터 대한민국은 OECD 국가에 들지 못할 정도로 경제가 낙후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국가의 정체성, 현 정부가 부정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자유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그냥 민주주의예요. 그냥 민주주의는요, 저 북한하고 똑같아요. 북한에 강령해 보십시오. 북한의 헌법 제1조 1항에 보면 북한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도 똑같아요. 자유를 뺐어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 돼요. 이게 북한 아니고 뭐예요? 저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서울서 달려왔어요. 여러분, 이 정부는 또 실질적인 법치를 무시하고 있어요. 공수처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각종 검찰, 경찰 모든 것을, 국정원 모든 것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법을 휘두릅니다. 여러분, 이런 정체성을 무시하는 현 정권 이대로 놔둬야 될까요? 바꿔야 될까요? 바꿔야 됩니다.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역구 의원은 무조건 몇 번? 2번. 비례대표 긴 투표지는 몇 번? 4번.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여러분들이 이 지역의 가장 적임자 최춘식 후보를 위해서 찍어주시고 최춘식 후보를 국회로 보내는데 동의하십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당당한 대한민국, 떳떳한 대한민국,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를 사랑면민 여러분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